요즘 핫한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라 그러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파트용 공장이 나온 걸 또 보러 왔습니다. 아파트용 공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파트용 공장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필요 없어요. 일반 매매랑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적으로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는데 제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다 쳐져 있네요. 보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인테리어 그냥 이대로 임대를 주면은 여기 안에만 도배를 해서 임대를 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다 잘라가지고 창고도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는 창고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창고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한 4평? 크네. 4평이면은 중간방이 한 5평, 이게 4평 3, 4, 12 3, 4, 12니까는 4평 조금만 되는 거네. 이거는 4m 7m 4, 7, 28 3, 9, 27 한 9평? 8평, 9평 좀 되는 것 같네요. 9평 크네. 한 5평. 아까 왜 5평, 4평, 5평.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천장 높이를 듣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장 높이가 몇 미터냐? 2.6m.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하나 갖고 다닙니다. 동구미 여러분들. 강의실로 쓴 것 같네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파트 공장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테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쪽에는 유리가 깨져서 테라스를 못 가봤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이 이렇게 훤하게 뚫려 있죠. 훤하게 뚫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죠. 보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마리 아울렛이 있고요. 여기랑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있는데 여기랑 그렇게 멀진 않아요. 보면은 반대쪽도 이런 공간이 똑같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공장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시설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원시설에 소사무실을 줬을 때,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을 줬을 때는 얼마 정도 임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더 재밌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왔던 상가는 바로 온비드로 나와 있는 매물인데요.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도라는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지만, 수탁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같다 라고 해서 우리 동구민분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압류재산이 아니고요, 수탁재산입니다. 즉 일반 매매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파트용 공장을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이 일반 매매 가격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두 개 요소 나왔습니다. 2001호, 2002호. 감정가는 26억 2천입니다. 이거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합쳐서 26억 2천이다 라고 해서 두 개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상가가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임장을 했을까요? 먼저 이거는 호불호 갈립니다. 아파트용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반인들이 임대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임대를 할 수 있는 용도가 딱 하나 있죠. 바로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에서도 업무시설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원시설 중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이었어요.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업종은 다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린생활의 장점이죠.
해당 나온 물건은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서가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딱 봤을 때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테라스. 근린생활시설에 고층에 테라스가 있다. 그 말은 즉슨 이거는 꼭대기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라스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임차인이나 매수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를 수 있겠다. 이거 시세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에 다녀온 물건이에요. 먼저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거리로 따지면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내려서 4번 축에 내려서 쭉 직진하면은 한 500m 정도 되고요. 도보로 약 7분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세권? 어떨까요? 딱 보면은 역세권이다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상가에서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겁니다. 여기서 비록 7분 거리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이 다리, 이게 뭐죠? 수출의 다리.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여기 이 수출의 다리를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편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보다 굉장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수출의 다리를 건너려 가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밑에 7분 거리지만은 수출의 다리를 지나서 있다 라는 거는 단점이에요. 자,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면은 4번 축으로 나와서 여긴 거죠. 하이엔드고 20층에 7층 햇볕이 잘 드는 환한 사무실을 찍어보면은 평당 780만 원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수출의 다리를 기준으로 위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 바로 앞에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와 여기는 150m 걸어 3분 거리예요. 그 정도 나쁘지 않잖아 할 수 있지만, 여기를 볼게요. 평당 1248만 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평당 지금 얼마 차이 나는 거죠? 400만 원, 50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이게 이럴 수 있어? 야, 여기는 신축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신축이고 구축이고 차이 아니야? 볼까요? 사용 승인 2010년 10월 6일입니다. 여기는 사용 승인 2009년 8월 24일. 딱 1년 차이예요. 1년 차이면은 신축이다 아니다 분간하기 되게 어렵죠. 희한하죠. 여기서 여기 차이인데 여기 찍어볼까요? 평당 1450만 원. 네, 물론 이거는 신축입니다. 가면 갈수록 가격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하철역과 수출의 다리, 이 가운데에 있는 가격선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출의 다리를 넘어가면은 조금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죠. 수출의 다리 넘어가도 돼. 왜? 가격만 저렴하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본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는 750만원, 750만원, 780만원, 이렇게 해서 약 750에서 780만원, 약 800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거는 6층, 7층인 것이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제가 다녀온 곳은 제일 꼭대기층에 테라스가 있잖아요. 그 테라스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테라스가 있으니까는 9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졌던 이 물건이 몇 평이고, 그 다음 여기는 평당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감정평가서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가격이 나와 있고, 전유면적, 공유면적, 공급면적, 전용, 공용, 공급면적. 그렇다면은 평당 가격을 계산할 때는 바로 어디 기준이다? 요거 기준이다. 478.71. 478.71. 몇 평이다? 한 개 호수가 144.8평이다. 그러면 두 개 호수가 나왔잖아요.
곱하기 2. 그러면 289.6평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감정가는 두 개 호수 합쳐서 26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보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평당 905만 원이네요. 905만 원. 어떨까요? 테라스가 있어. 근데 905만 원이야.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공장은 750에서 780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750에서 780에 나왔어.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되고 있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 물건을 그러면 입찰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여기가 7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펜트가 평당 900이다. 테라스도 있다. 펜트로 나만 쓸 수 있다. 라는 강점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물건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분들께서는 야 그래도 750, 800이 나와 있는데 펜트고 지원시설이다. 그러면 900만 원, 1000만 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근생이라 그러면 플러스 100만 원. 그 다음 테라스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어떠한 기준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놓은 그동안 아파트 공장을 많이 거래를 해보고 아파트 공장을 많이 본 저의 생각은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원시설이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일반 공장보다는 일반 지식산업센터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더 받더라. 그리고 테라스가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 평당. 그렇다면은 75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그 말은 즉슨 무엇이다? 시세다. 어떻게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직접 임장을 통해서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느낌이 약간 시세다. 시세. 그래서 조금 아쉽다. 실거주로 쓰실 분들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같이 한 개 호수는 팔고 한 개 호수는 쓰겠다 라든지 두 개 호수 다 팔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얻어가야 될 포인트 3가지 잘 캐치하셨나요? 첫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 안에서 일반 공장,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다 한다 그러면 지원시설이다 하면은 평당 100만 원가량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시설 중에서도 테라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평당 50만 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 합쳤을 때에는 약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수출의 다리를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수출의 다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수출의 다리를 건넜느냐 건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대, 금액대가 확 높아집니다. 확 차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다리 위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파트형 공장 제 채널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원시설이 무엇인지, 공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 어떤 채널보다도 도움될 수 있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